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고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저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의 옆에서 지금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2년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 경험이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저는 처음 남자친구가 제게 호감이 있다고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성으로서 호감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처음엔 외모로 다 판단이 되긴 하잖아요. 저는 남자들에게 절대로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형수술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한 적도 있었지만 겁이 많았던 저는 성형외과를 알아보기만 했을 뿐 결국 그 성형외과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했었죠. 암튼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컴플렉스가 있는 만큼 제 주제를 아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남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 에이, 결혼도 연애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작에 포기를 했었는데 너무나 말끔하고 호감 가는 외모의 남자인 남자친구가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엔 의심했었죠. 뭔가를 바라고 저러는 건 아닌가? 아니면 로맨스 영화를 많이 봤던 저는 혹시 누구랑 내기를 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게 구애를 하는 남자친구를 의심하긴 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는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의례적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절차에서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었죠. 처음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남자친구를 통해 집을 한 채 구매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도 되는 거지만 이왕이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 낫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내심 제가 그를 마음에 들어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못 먹는 감이지만 한번 찔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 주제를 잘 아는 처지만 혼자 상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 저는 제가 원래 살던 집은 세를 주었고, 그리고 신축으로 아파트 한 채를 남자친구를 통해 마련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선 제가 큰 고객이 된 셈이었죠. 그래서 자주 연락도 하고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하던 시기가 앞당겨지고 가끔 식사를 하고 가끔 영화를 보고 그런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원래부터 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못 올라갈 나무인데 그런 발칙한 상상을 했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의 제 기억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기억 못하고 있었지만 저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하교를 하는 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으니 삥 둘러서 운동가 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축구공이 뻥 하고 제게 날라온 겁니다. 팔 쪽을 정통으로 맞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자아이가 축구공에 맞게 되면 그 축구공을 찬 아이가 와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철이 굴러간 축구공을 가져가기에 급급했고 남자아이들 중 그 누구도 제게 와서 괜찮냐 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픈 것보다는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언제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옆에 있는 친구는 괜찮냐고 말을 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제게 축구공을 찬 아이를 제 앞에 데리고 와서 사과를 시킨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기억을 못했지만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마치 왕자님 같았거든요. 유난히 흰 피부를 가진 그리고 잘생겼던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유명한 친구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학교가 옹기종기 붙어 있었던 저는 1년에 두세 번씩은 남자친구를 마주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왕자님 같았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고 남몰래 웃음 짓기도 했었네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상냥했던, 그리고 못생겼던 제게도 나이스한 매너를 보여줬던 남자친구를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이. 그런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었던 남자친구였었지만 저는 그저 친구를 향한 호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그런 남자였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한답니다. 저를 좋아해서 함께 영화도 보는 것이고, 식사도 하는 것이고, 연락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게 웬 떡인가 싶었고, 저는 남자친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2년 동안 연애를 이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와 함께 보낸 2년의 시간을 저는 소중하게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로 제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 즉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외모상으로는 남자친구에게 한참 못 미쳐도 감히 내가 못 올라다볼 외모를 가진 남자친구라고 해도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이 그렇게 어려울 줄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친구의 상황을 말이죠. 우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 그리고 6살 난 조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조카는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의 아이였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께 맡긴 뒤 돈을 벌겠다는 취지로 따로 나가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누나가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이혼하고 뭐 상처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조카를 엄마한테 맡기고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아, 그런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점점 내더라고. 빚? 아니 왜? 돈을 버시는 게 아니라 빚을 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짜고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가게를 하나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 가게도 못하고 시일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뤘었고 결국엔 그 돈 다 날리고 또 그러다가 엄마한테 손 벌리지 못하니까 대출을 받고 나도 누나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그렇게 빚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붙잡아 놓고 말을 하려고 해도 뭐 말을 안 해, 말을. 집 담보 대출과 누나가 밖에 나가서 낸 빚이 수억이라고 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지방에 내려가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한다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엔 거의 독방 육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일을 해서 빚을 갚으면 또다시 누나라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다시 빚을 내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이사를 하고 거의 누나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남자친구는 제게 안착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자신을 빼내어 가달라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자라는 이유가 도망치고 싶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야? 라고 물어본다면 회피할 생각 없어. 맞아. 나도 좀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내 생활, 누나의 빚 감당이 안 돼. 그렇다고 부모님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자기를 속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자기가 헤어지자고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게 희망은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남자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리고 거의 제게 애걸복걸하듯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마음을 먹은 게 얼마 전에 그 누나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본래 살던 집 보증금 다 까먹어 버리고 연하인 남자를 데리고 와선 이제부터 자신의 아이와 함께 살겠다고 그리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하의 남자는 조카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준다고 했다 하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힘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고 자신을 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하면 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게 아주 좋은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보고 결혼을 하자 하는데 남자친구가 안 되어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죠. 나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가족들은 계속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부분 때문에 제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 그 전세 준 집 말이야.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알아? 그 집 전세 받지 말고 우리 누나가 좀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만일 누나랑 그 남자랑 한 집에서 살면 아마 미쳐 돌아가실지도 몰라.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그런데 자기야, 그 집 자기는 전세 주지 않아도 능력 되잖아. 우리 자기는 그 정도는 포기해도 되잖아. 누나네 보고 들어가 살게끔 하자고? 아, 그건 좀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그런데 자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부탁 안 했을 거야. 솔직히 자기가 좀 비벼도 될 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자기야, 그래도 그 집에 사람을 안 들이고 누나 보고 들어가 살라는 건, 그럼 공짜로 살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자기야, 대신 내가 자기 것이 되잖아. 내가 자기 남편이 되는 거잖아. 누나 거처 마련해주고 자기가 우리 누나 일 좀 하게끔 이제는 정신 좀 차리게끔 데리고 일을 시켜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거든. 누나도 쪽팔려서라도 일하겠지. 올케집에 빌부터 사는 건데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 솔직하게 말을 할게. 우리 집 좀 살려주라. 어? 자기가 나와 결혼만 해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좀 올라오시라고 하고 싶고, 어머니도 좀 편하게 모시고 싶고, 나도 효도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어.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도 노릇 좀 하고 싶다고. 자기와 함께. 이미 자기 누나한테 말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를 며느리 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경제력이 있으니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집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다니,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다니 그 자리에서 뭐라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집도 내어주고 그리고 만일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까지 챙겨야 한다는 말인데 부담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좋았지만 너무 사랑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 우선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고 남자친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고심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자 시무룩하게 돌아가긴 했지만 그날 저녁 진짜로 저는 온갖 상상을 다 했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누나, 그리고 누나의 남자, 게다가 어린 조카 수발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꿈에 그리던 아주 오랫동안 내가 짝사랑하던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결론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남자친구의 전화였는데 목소리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누나였습니다.
제 답변을 못 받았다고 남자친구가 말을 한 듯 했고, 누나라는 사람은 답변을 재촉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듯 했어요. 나 성현이 누나인데 성현이가 거짓말한 거야? 여자친구는 그럴 마음 없었는데 성현이가 뻥친 거야? 아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나는 정말 웃긴 게, 나 너 알아. 너 땡땡여고 나왔지? 나 너 선배야. 아, 너 정도가 우리 성현이 만나는 건 솔직히 기적 아니니? 지금 네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는 어이가 없다. 너 성현이 놓치면 다른 남자 절대로 못 만나. 내가 문제 있는 거지 얘는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얼른 대답해. 나 빨리 이사 나가고 싶단 말이야. 우리 그이랑 그리고 우리 애기랑. 저기요. 아, 왜 그러세요? 성현이 옆에 있나요? 바꿔주세요. 제게 재촉하실 입장은 아닌 듯한데 정말 왜 이러시나요? 너 돼지잖아. 아, 집안 좋아서 돼지 주제에 돈 잘 버나 본데 성현이가 너랑 결혼해주면 너도 이득이야. 네 부모님도 좋아할 거라고. 내 동생 멀쩡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너는 멀쩡한 기적 같은 남자 만나고 너는 있는 돈으로 시댁 사람들 조금 먹여 살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너 내 동생 안 사랑하니? 사랑하잖아? 그럼 그냥 결혼해. 사랑하는 남자 집안 먹여 살리는 게 어때서? 그런 게 행복이란 거다? 아냐? 저기, 언니, 지금 주제 엄청 넘으시네요. 말 그대로 만일 제가 성현이랑 결혼을 하면 제게 빌부터 사실 분이 돼지? 하, 지금 돼지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아서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 돼지 주제에 네 동생이 결혼을 해준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거구나. 정신 차려요. 돼지지만 나는 누구한테 피해 끼치지 않아. 당신 때문에 지금 당신 동생도 당신 부모님도 얼마나 고생 중인 줄 알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김성현, 나 너랑 헤어질래. 지금 보니까 네 누나라는 사람은 답 없다. 너랑 결혼하면 호구될 것 같아. 뜯어먹기만 하는 기생충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연락하지 말아라. 바로 차단할 테니까. 그리고 아, 고생해라 죽을 때까지. 네 누나 지금 말 들어보니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 진짜 네 누나 먹 같은 사람이구나.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에게 딸린 사람들이 확실히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되는 사람들이 양심도 없는 거 보니 이건 기적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친구의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긴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데 지금 택배 상하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죽었으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들의 양심을 챙겼었다면 저는 기꺼이 그의 여자가 되어서 그들의 식구가 되어 조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회 그들이 놓쳐버린 거죠. 아, 아니네요. 그 주제 모르는 그 여자가 놓쳐버린 거네요. 아직도 너는 그렇게 살지? 가족들 피 빨아가면서 차라리 돼지가 낫지 않을까? 너처럼 기생충처럼 사는 것보단.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